이라크 고속도로 공사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석산이나 강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골재 생산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나 우리가 아스콘이라고 부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공급은 도시 근교에 있는 현장이라면 생산 공장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아파트나 건물 공사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반 목재나 철근처럼 모든 현장에서 당연히 사다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멀고 외진 현장이라면 직접 프린터를 설치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댐이나 초기 단계의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직접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골재를 어떻게 공급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모래와 자갈을 우리가 골재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어그리게이트라고 합니다. 생산된 골재를 사다 쓸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골재도 직접 생산해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해외 공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생산을 할지 사다 써야 할지를 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먼저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 수량과 운반거리, 전반적으로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골재 생산은 자갈이나 쇠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강하류의 퇴적층이나 석산을 이용합니다. 골재 생산의 주요한 프로세스는 스크리닝과 크러싱입니다. 우리말로 채분류와 파쇄 작업이죠. 골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크기 원석을 사용하여 파쇄와 채분류를 하여서 원하는 입도의 골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재 생산에서 원석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처음 작업이 되는 것인데 앞에서 석산이나 강에서 일반적으로 원석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석산이나 강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는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많은 비가 올 때 일시적으로 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통해 물이 흐르면서 퇴적된 전석, 즉 볼더라는 큰 돌덩어리들이 밑에 쌓여있게 되는 것이죠. 돌보다 흙이 더 많은 비효율적이지만 유일한 골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원석을 개발하는 것은 표토를 1, 2m 걷어내고 굴착을 하고 운반해서 선별을 통해서 필요한 원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선별을 하는데 그리즐리를 사용합니다. 강봉이나 빔 등을 평행으로 설치해서 흙이나 작은 덩어리를 제거하는 설비를 우리가 그리즐이라고 부릅니다. 생산된 원석은 임시 저장소에 모아두었다가 적절한 시간에 골재 생산장으로 옮깁니다. 임시 저장을 하는 이유는 운반 장비, 즉 덤프 추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덤프 추력의 여유 있는 시간에 골재 생산장으로 운반을 하는 것이죠. 골재 생산은
운반된 원석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석을 크라샤 프렌트를 통해서 파쇄를 하고 분류를 해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곳의 원석 생산장에서 골재 생산장으로 옮겨오면 골재 생산장에서의 저장된 원석을 가지고 일정한 양으로 이 크라샤 프렌트에 공급을 하고 이 크라샤 프렌트에서 내가 원하는 각각의 사이즈별로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두는 것이죠. 전반적인 크라샤 프렌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레이아웃 배치도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프 추력이 와서 이 호파에 원석을 투입을 하면 피더를 통해서 1차 크라샤로 들어가게 됩니다. 1차 크라샤에서는 2차 크라샤로 들어갈 만큼 잘게 골재를 부수고 2차 크라샤에서 다시 작게 만들어지면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레이아웃에서는 모래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만드는 크라샤로 투입을 하는 그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모래 만드는 크라샤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차 크라샤에서 분쇄가 된 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죠. 크라샤 프렌트의 주요 구성은 크라샤, 스크린, 벨트 컨베어로 이루어집니다. 크라샤는 작게 분쇄하는 장비이고요. 스크린은 크기별로 선별하는 설비입니다. 벨트 컨베어로 골재가 이동이 됩니다. 크라샤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차 크라샤, 제일 처음 크라싱을 하는 크라샤인데 2차 크라샤, 투입하기 위해서 파쇄를 하는 것입니다. 2차 크라샤는 입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 원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기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1차 크라샤에서 파쇄를 해주는 것입니다. 1차 크라샤는 대부분 조 크라샤입니다. 2차 크라샤는 현장에서 필요한 입도별 골재를 얻기 위한 파쇄를 하는 것인데요. 골재의 특성, 소요 입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2차 크라샤에는 콘 크라샤, 롤 크라샤, 임팩터 크라샤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 크라샤는 이 조라는 말은 우리가 그 턱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턱으로 음식을 씹듯이 골재를 잘게 부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왼쪽 판이 고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 판은 중심에서 좀 편심을 갖고 있는 축에 의해서 휠이 돌면 거기에 의해서 오른쪽 경사진 판이 움직입니다. 경사로 움직이면서 압력으로 돌을 잘게 부수는 것이죠. 콘 크라샤는 콘이 편심을 주어서 회전시켜서 돌을 부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크라샤에서 돌을 잘게 만들어야만 들어가서 파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롤 크라샤는 롤이란 말이 이런 둥근 통을 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둥근 통, 두 개의 롤을 회전을 시키면서 그 사이에 통과하는 돌을 잘게 부수는 게 롤 크라샤입니다. 임팩터 크라샤는 돌에 충격을 주어서 깨뜨리는 것이죠. 돌이 한쪽 방향으로 길게 편석이 되어 있는 돌멩이일 때 이런 임팩트 크라샤를 사용을 합니다. 모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작은 크기로 분쇄할 수 있는 콘 크라샤를 사용하거나 볼밀이나 롯두밀을 사용합니다. 볼밀은 이 통 속에 골재와 쇠공을 같이 넣어서 통을 돌려서 쇠공과 골재의 충돌로 부수는 것이고, 롯두밀은
볼 대신에 쇠로 된 봉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은 이 진동을 주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린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2단이나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벨트 컨베어는 생산량과 저장할 수 있는 장소의 배치, 얼마나 장소가 넓은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와 용량을 정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기본적인 설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프렌트를 움직일 동력 공급을 고려해야 됩니다. 프렌트는 일반적으로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동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석산도 없고 강도 없는 사막 지역에서의 골재 생산과 이러한 골재를 생산하는 크라샤 플랜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